자, 드디어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프로 택배가 왔습니다. 맥스렌즈가 자꾸 품절이었잖아요. 계속 못 시키다가 얼마 전에 한번 풀리고 그 뒤로 쭉 풀려 있는데 그때 공 오면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아마 제가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를 사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 여기 드디어 맥스렌즈 모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웨이를 하나 샀어요. 이 3웨이를 왜 샀냐면 지금 제가 쓰는 쇼티 비슷하게 생긴 중국 제품을 쓰고 있는데 약간 긴 게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얘는 너무 짧아가지고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니까 3웨이는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정품으로. 3웨이는 다들 알잖아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특별히 뭐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인 줄 알았는데 금속이 아닌 것 같네요. 플라스틱이네. 밑에 이거 열어보면 삼각대가 들어있죠. 이렇게 삼각대로 짱짱하네. 뭐지? 됐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 자, 3웨이는 끝. 이게 하이라이트죠. 맥스렌즈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뭐 닦는 게 있네요. 꺼내 보면 얘가 그냥 케이스네. 케이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고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프로가 그동안 많이 깨져졌죠. 여기 깨졌어요. 저 강화유리 안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한번 팍 찍혀가지고 여기 깨졌는데 강화유리만 깨졌어요. 그리고 앞부분도 이게 강화유리를 제가 잘못 붙인 게 아니라 강화유리를 붙이고 나서 여기 한번 콕 찍혔는데 여기 스크래치 보이죠? 여기 충격을 받으면서 이 주변부가 떠버리더라고요. 어쨌든 본연의 역할은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 이거 돌리는 거는 제가 렌즈 모듈을 사면은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그래. 순간 당황했습니다. 안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돌린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장착이 된다는데 약간 삐뚤하네. 됐다. 그럼 앞이 이만큼 많이 튀어나옵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맥스 모드를 해줘야겠죠.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야, 대박. 이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제가 잡고 흔드는데 흔들림이 거의 없어. 지금 바로 앞에 손을 댔는데 보이시죠? 한 10cm 조금 넘게 손을 댔는데 손바닥이 다 나와요. 이 맥스 모드는 2.7K까지 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다른 분들이 이미 리뷰를 하셨으니까 기능 살펴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거는 나가서 찍어봐야 알 것 같아요. 안양천에 왔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둘이 스펙이 다른데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일단 화면을 기울였을 때 다른 카메라에는 어떤 각도로 나오는지 그걸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비교가 되겠죠. 스펙을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두 개 보실 때 그 점은 살짝 염두를 해두시고, 둘 다 이제 손떨방 같은 그런 안정화 기능 이런 거는 다 풀로 켜둘 생각입니다. 일반 렌즈를 껴놨죠. 일반 렌즈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맥스 렌즈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네요. 이대로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테스트는 서로 손떨방 같은 거 풀로 다 켜고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화면, 그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손을 흔들지는 않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화면인데 제가 화면을 한번 돌려볼 겁니다. 느낌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0도 맞나? 180도를 돌렸는데 화면이 당연히 뒤집어지겠죠. 이런 거를 테스트하려고 맥스 렌즈를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일단 요 정도로 짧게 하고, 처음에 일반 렌즈로 조금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사실 오늘 촬영의 주목적은 맥스 렌즈 테스트니까 일반 렌즈는 조금 짧게 테스트를 하고 바로 맥스 렌즈를 갈아 끼웠습니다. 카톡티가 좀 심하고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맥스 렌즈 슈퍼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카메라가 슈퍼뷰의 광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 맥스 렌즈의 와이드로만, 광각으로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렌즈를 끼고 걸어가고 있고요. 똑바로 들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맥스 렌즈의 하이라이트죠. 카메라 기울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금방 90도 정도까지 회전을 했고요. 이제 화면을 완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 자전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맥스 렌즈를 끼고 광각을 하니까 그냥 일반 광각 각도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맥스 렌즈 가지고 걷는 거는 사실 되게 안정적인 영상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일단 해상도가 2.7K 까지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크게 찍어서 옆을 잘라 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테스트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핸들에다 거치를 했습니다. 자전거 핸들에다 거치를 해서 일명 댄싱이라고 하죠. 엉덩이 흔들면서 페달 열심히 하는 거, 그걸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처음에 여기 달았다가 얘가 너무 흔들거려 가지고 따로 챙겨온 여기 제가 애용하는 브라켓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약간 센터가 안 맞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일단 맥스 렌즈의 위대함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제가 고프로는 전면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SJ8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네요. 나중에 결과물을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전거에 거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댄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르막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르막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댄싱 시작!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댄싱을 위해서는 오르막이 최고네요.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왔거든요. 영상에는 오르막처럼 안 보이긴 한데, 앞번에 고정해 놓은 방식이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얘 브라켓은 괜찮은데 얘가 길쭉하니까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눕혀서 다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자전거를 되게 이상하게 탈 거예요. 핸들도 흔들고 막 자전거 몸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탈 건데, 화면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그거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는데 제대로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이게 지금 제가 3자로 제 모습을 찍고 싶긴 한데 찍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 찍고 있지만, 이상하게 타고 있거든요. 지금 또 오르막이 하나 있네요. 마지막으로 맥스 렌즈로 하이퍼랩스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하이퍼랩스는 배속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배속밖에 없는 것 같고, 10초 정도에 1초가 가는 거 보니까 10배속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바구니를 같이 잡은 이유는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될 것 같아서 바구니를 같이 잡았거든요.
체스트 마운트에 이렇게 맥스 렌즈를 꽂아서 제가 자전거 타면서 댄싱을 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비교하는 샷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자, 우선 자전거에 올라타고 모터는 쓰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쇼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또 제가 가는 길을 따라오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속도를 늦춰야 되겠습니다. 제가 속도를 늦추니까 뒤에서 또 같이 늦춰버리네요. 시작해봅시다. 바람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녹음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오르막이거든요. 이제 안양천을 벗어나는 램프입니다. 다시 댄싱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프로 수평 이런 테스트도 한번 해보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할 거냐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수평 잠금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샷이 가능합니다. 길을 찍다가 이렇게 제 얼굴을 찍다가 또다시 길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와, 길이 너무 예뻐, 이 길이 너무 예뻐서 길을 찍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정상적으로 옆에 달린 짜프로로 찍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들고도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이 하는 테스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진짜 들어가야겠어요.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짧게 사용해본 후에 사용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짜프로랑 비교해봤을 때 맥스 렌즈가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 초반에 SJ8은 그냥 비교 화면을 보기 위한 용도라고 말을 했었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특정 조건에서는 크게 퀄리티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고정식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피사체가 카메라 앵글 내에서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경우 또는 아예 화면을 벗어나는 정도의 큰 움직임이 있는 경우 등 몇몇 상황에서는 다른 카메라의 일반적인 손떨방 대비 크게 향상된 화면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느낀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렌즈 가격을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7K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4K로 촬영하는 다른 카메라와 함께 찍을 때에는 해상도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각 손실 없이 다양한 형태나 각도의 촬영에서 안정감 있는 화면을 보여준 점은 높이 살만했습니다. 왜곡이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일반적인 광각 렌즈 수준 이상의 왜곡은 없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나은 화면을 제공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던 점은 아쉬웠지만 바이크, 자전거, 스키, 보드, 서핑 등 수평 각도 변경이 큰 스포츠에서 촬영할 때는 꽤 안정감 있는 화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운동, 여행 영상 촬영이나 브이로그 촬영처럼 고정식 또는 가볍게 걷고 뛰는 정도의 활동에서는 굳이 이 가격 주고 추가 렌즈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테스트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그 정도 동작은 SJ8의 기본 손떨방으로도 생각보다 잘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즈 교체 시 카툭티가 심하고 볼록한 렌즈라 보호 필름이나 강화 유리 시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렌즈 보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추천합니다. 수평 이동이 많은 스포츠 촬영을 주로 하는 경우 체스트 마운트, 헤드 마운트,
가방 등에 고정한 채로 움직이는 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경우, 그 외에 역동적 촬영을 많이 하는 유저, 이런 분들은 하나 장만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넓은 화각이랑 안정적인 손떨방, 이 두 가지를 위해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4K 이상 해상도가 필요한 경우, 이런 분들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운동기구 등 수평 이동이 크지 않은 위치에 고정을 해두고 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1도 쓸모가 없습니다. 맥스 렌즈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평 레벨 고정 기능에서 특정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완벽히 숙지한 뒤 촬영을 해야 최상의 퀄리티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평소 역동적인 촬영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 가격 주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구매를 하는 거면 처음 써보고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집에 두고 안 쓸 확률이 높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 고프로 테스트를 하러 나왔는데 오늘 또 멍청한 짓을 했네요. SD 카드를 또 빼놓고 나왔습니다. 미쳐버리겠네 진짜.